오늘 읽어볼 얘기는 덕후에 올라온 건데 네이트판에 옛날에 썼었던 2014년 이때 올라온 괴담 얘기입니다. 지하철 꿈 얘기라네요. 꿈길 지나간 것 같긴 한데 내가 꾼 꿈 중에 역대급인 꿈 얘기하면 봄? 킥킥? 스압주의. 폰에 쓴 꿈 일기 그대로 복붙해온 거라 가독성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음. 지하철 꿈. 꿈에서 난 10대였음. 그리고 내 또래 청소년들이 남녀 섞여서 폐쇄된 지하철을 끝도 없이 걸어 다니는 내용이었음. 우리가 지하철에서 탈출하려고 막 걸어 다녔는데 지하철이 제1구역, 2구역, 5구역, 7구역 이런 식으로 있었음. 노선이 아니라 지하철역을 저렇게 말했던 것 같음. 처음에 눈을 뜨니까 나 말고 한 15명 정도가 있었고 내가 눈을 뜬 곳은 3구역이었음. 나 말고 다른 애들도 왜 자기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여기로 왔는지 모르는 것 같았음.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여자들은 막 혼란스럽다고 웅크려서 울고 남자들은 지들끼리 싸우고 개판이었는데 갑자기 빵 하면서 저 멀리 오른쪽 길에서 지하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옴. 이게 말이 지하철이지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그렇게 막 붉은 벽돌벽으로 된 엄청 넓은 광장에 진짜 그 머시기 영등포 가면 타임스퀘어인가? 뭔가 넓은 공간 있지? 내한 행사하는 곳 그걸 3-4개 붙여놓은 것 같이 높고 넓은 공간이었음. 그리고 양옆으로 기차 하나가 지나갈 만한 좁은 터널이 뚫려 있었음. 이 옛날 그리기도 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감안하고 봐야 되겠음. 어떻게 생긴 거지? 지하철처럼 그렇지 않고 붉은 벽돌벽으로 된 엄청 넓은 광장에 넓은 공간 그거를 3-4개 붙여놓은 것 같이 높고 넓은 공간 양옆으로 기차 하나가 지나갈 만한 좁은 터널이 뚫려 있었고 아무튼 빵 하고 소리가 들리더니 3구역 오른쪽 터널에서 지하철이 보라색 라이트를 켜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야. 엥? 보라색? 그래서 우리는 멈춰요 멈춰 하면서 손은 들고 그랬는데 지하철이 그냥 슝 지나가 버림. 멈추지도 않고 지나가는 지하철을 멍하니 보는데 지하철에 보통 있는 투명한 유리창 같은 게 아예 없었음. 진짜 네모난 통같이 생겨서 바퀴만 달려있었음. 야잉? 애들이 다 멘붕해서 있다가 어쨌든 지하철이 있는 거라면 따라서 끝까지 가보자. 출구가 나오겠지. 랑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구조대가 오길 기다리자. 여기 있으면 아까 그 지하철이 또 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한 4명 정도가 3구역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지하철이 간 방향을 따라서 철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음. 철도를 걷는다고? 그것도 운행하는 철도를? 너무 위험한데? 3구역에는 희미하게 불빛이라도 있었는데 철도 따라서 터널로 들어가니까 불빛이 레알 아무것도 없고 새까만 거임. 그래서 우린 근처에서 나무토막 같은 걸 주워다가 횃불을 만들어서 이동했음. 그 구역들도 그렇고 터널 안도 그렇고 공사를 하다가 만 건지 철거를 하다 만 건지 벽돌이랑 나무토막 이런 게 엄청 많았음. 그래서 한참을 횃불에 의지해서 걷다가 다들 탈진 직전일 때 우리는 1구역에 도착함. 오. 근데 되게 띄엄띄엄 있네. 2구역 없고. 아, 있네? 엥? 응. 3구역에서 1구역 온 거구나. 2구역은 어디 감? 어쨌든 우리는 1구역에 도착함. 1구역은 3구역이랑 다르게 일방 통행이 아니었음. 3구역은 철로가 한 줄밖에 없었는데 1구역은
우리가 걸어온 철로랑 반대편으로 가는 철로가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갈림길로 나뉘어지는 철로?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했고 3구역보다 크기도 몇 배 이상으로 넓은 것 같았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철로 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철로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갈림길로 나뉘어지는 철로? 우리는 다들 탈진해서 일단 1구역을 베이스 캠프로 만들고 여기를 중심으로 탐사를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음. 1구역도 뭐 공사 자재 같은 느낌으로 나무나 굴러다니는 큰 천 동아줄 이런 게 많았고 결정적으로 강 아래에 지어진 건지 구석 쪽 벽에 좀 더럽긴 해도 벽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루를 여기서 보내기로 하고 천이랑 나무 쪼가리로 숙소를 급조함. 다들 진짜 멘붕 상태에 빠져서 이게 무슨 일인지 토론도 하고 각자 신상을 셀프로 털었던 것 같은데 이건 잘 기억 안 나고 꿈내용이랑 별 상관없었으니까 패스. 아무튼 어떻게 첫날은 잠이 들고 다들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배고픔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 나왔음. 그 안엔 진짜 먹을 거라곤 풀조각이 하나도 없었고 우리는 다들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전날 잠들기 전에 많았던 여러 갈래의 터널을 팀을 각자 나눠서 탐사하기로 했음. 근데 이기적인 지지배 하나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여자들은 베이스 캠프에 있겠다고 선동질하는 사람이었음. 근데 걔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 포함 다른 여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함. 당장 여자가 빠지면 남자는 6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걔를 설득했지만 걔가 끝까지 그럼 나 혼자라도 베이스 캠프를 지키겠다. 혹시라도 3구역에 남은 애들이 이리로 오면 어쩌냐? 이러길래 그냥 알았다 하고 내버려 둠. 우리는 남 2, 여 1, 대충 이런 식으로 조율을 짜서 3가지 터널을 탐색하기로 함. 첫 번째 조는 우리가 3구역에서 들어온 철로에서 똑바로 들어가는 터널을 탐색하기로 했고 두 번째 조는 그 터널에서 바로 옆에 있는 1구역에서 시작되는 터널을 그 터널에서 바로 옆에 있는 1구역에서 시작되는 터널을 조사하고 세 번째 조는 우리가 들어온 선로 구멍 옆에 있는 아예 길이 다른 터널 쪽을 탐색하러 가기로 함. 나는 세 번째 조에 들어갔음. 터널을 따라 쭉 들어간 우리 세 번째 탐색조는 7구역을 발견함. 근데 7구역은 좀 뭐라 하지? 지금까지 구역들이랑은 다르게 엄청 좁고 빛도 안 들어와서 어두컴컴한 공간이었음. 폐사제 같은 게 잔뜩 쌓여있고 철로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막혀 있었음. 그래서 내가 여기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자고 그래서 별로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됨. 7구역까지 가는 길은 3구역에서 1구역 가는 중간길보다 훨씬 짧아서 1시간이면 왕복이 가능했음. 아무튼 우리 조가 베이스 캠프로 돌아오는데 그 남아있겠다고 한 애가 사라진 거야. 그리고 핏자국이랑 조각 같은 게 길게 바닥에 쭉 하고 늘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탐사조를 짜고 들어가지 않은 터널 쪽으로 자국이 나 있었음. 띠용. 보아하니까 다른 탐사조 애들은 아직 안 돌아온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막 추리하다가 어쩌면 3구역 쪽에서 또 열차가 왔는데 얘가 철도에서 서 있다가 그걸 못 피하고 치여서 질질 끌려간 게 아닐까? 라는 결론에 도달함. 근데 완전 끔찍하잖아. 생각해봐. 그 핏자국이 거의 몇십 미터가량 이어져 있었는데 산채로 치여서 어디에 껴서 바닥에 찌지직 됐단 소리 아님. 징그러. 우리는 이걸 다른 애들이 알아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다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두 팀이 같이 돌아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째, 둘째 조가 들어간 터널이 쭉 가다가 중간에 만나는 구조였어서 같이 탐색을 했다는 거임.
애들이 돌아오는데 뭘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음. 뭔가 하고 봤더니 통조림 같은 것들이야. 먹을 걸 발견했다고 애들이 신나서 달려왔음. 근데 통조림이 요즘 것처럼 따개가 있는 통조림이 아니라 상표도 안 붙어 있고 겉이 엄청 뻘겋게 녹슬어 있는 통조림인 거임. 크기는 페인트통 좀 작은 거만 했고 아무튼 통조림을 갖고 와서 숙소에다 펼쳐놓는데 어떤 여자애가 근데 남아있던 애는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는 거임. 우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미처 못 지운 핏자국이 발견됨.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겠고 돌아와 보니까 애는 없고 이렇게 자국만 있었다. 아마 지하철에 끌려가서 죽은 것 같다. 우리는 너희가 놀랄까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라고 우리 조회했던 좀 무리의 리더급의 남자가 설명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다 설명해줘야지. 혹시 모를 위험은 다 알고 있어야지. 다른 탐색조에 있던 안경 낀 남자애가 니들이 죽여놓고 발뺌하는 건 아니고? 이딴 식으로 빈정빈정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아니라고. 우리가 탐색한 데가 짧아서 우리도 금방 돌아왔는데 애가 사라져서 놀랐다고. 어쨌든 일단 너희가 찾아온 통조림 먼저 봐보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 에?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사람 하나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라졌다고. 이 낯선 곳에서. 그리고 통조림을 살펴보는데 몇 개를 따봤더니 다 상해 있는 거임. 곰팡이가 펴있는 건 애교 수준이고 아예 썩어서 막 시큼한 냄새 나고 흐물텅물텅 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돼 있는 것도 있었음. 사실 대부분이 그랬음. 토사물같이 엉겨가지고 보기만 해도 비위상하고 일단 그나마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은 것들을 가려내고 흔들어봐서 물처럼 찰랑거리는 것들은 다 구석에 버려두고 곰팡이 핀 것들은 물을 깨끗하게 헹궈서 양철통에 그대로 끓여 먹었음. 잘 해먹는데? 금세 어둡고 추워져서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다들 말없이 밥을 먹다가 리더인 남자애가 우린 여기서 꼭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여자애들이 수련회에서 우는 것처럼 감정 복받쳐서 우는데 그 아까 빈정대던 안경 쓴 남자애가 네가 무슨 리더라도 되는 줄 아냐? 리더 되면 걔 좋겠네. 나중에 여자애들 데리고 이 지하 구석에서 하렘이나 차려서 단교 파티나 하고 놀아라. 그래서 그 리더 남자애도 듣다 빡쳐서 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여기 있는 여자애 중에 네 동생도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했음. 동생이 있는데도 저런 말을 했다고? 근데 이 안경남이 벌떡 일어나더니 네가 왕이 되고 싶냐고? 네가 왕이 되고 싶냐고. 난 네 같은 애들 속셈 다 안다고. 다들 힘들어할 때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면서 모든 걸 네 위주로 할 거다. 뭐 통조림을 독식하고 나중에는 네 말 안 들으면 음식을 안 나눠주겠다거나 막 이렇게 독재할 거라고. 막 미친 거 같이 소리쳤었어. 그래서 그 리더에도 화가 제대로 나서 몸싸움을 하는데 그 안경잡이가 주머니 칼 같은 걸 꺼내서 리더의 얼굴을 긋고 팔에 막 휘둘러서 상처 입히고 미친 듯한 혈전이 돼버림. 미친놈인데 얘? 얘는 무리해서 떨쳐내면 얘 혼자 있다가 막 쫓아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할 것 같고 어디 묶어놔야겠는데? 다른 남자애들이 말리려고 하면서도 리더 편을 드는 거 보면 다른 남자애들이 말리려고 하면서도 리더 편을 드는 거 보고 안경잡이는 이것들 여기서 다 뒤져버리라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3구역 주고 도망쳤었음. 그 리더인 애는 얼굴에 칼자국이 좀 심해서 피도 철철 나고 팔이랑 손에도 칼을 맞아서 많이 다쳤었음. 그래서 소동이 마무리되고 더럽지만 옷으로 대충 붕대 만들어서 감싸고 잠이 들었음. 근데 다음날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거임. 다친 게 골마서 그랬나. 붕대는 피에 젖어 있었음. 애가 영 상태가 안 좋음. 그래서 리더의 친구인 남자 한 명이 책임지고 3구역으로
리더를 데리고 가서 3구역에 구조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애들이랑 합류하기로 하고 리더랑 걔 친구랑 통조림 몇 개만 남겨두고 남은 애들은 전부 그 핏자국이 질질 끌려있던 통로로 가게 됨. 덜덜덜덜덜 무서워.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지금 과몰입해서 그냥 실화 괴담 막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꿈 얘기지? 맞아. 꿈 얘기야. 아 맞아 이건 꿈 얘기야. 그냥 며칠 동안 죽음의 행군이 시작됨. 여자애 하나가 지쳐서 쓰러지는 바람에 터널 안에서 나고되고 터널 안에서 갈림길이 나오는 바람에 왼쪽으로 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싸우다가 또 2명 정도 무리해서 이탈해서 반대 갈림길로 가는데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앙 하고 지하철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우리랑 헤어진 애들이 간 통로로 지하철이 들어가서 쟤들은 다 죽었구나 이러고 또 한 번 멘붕하고 덜덜. 어떤 여자애는 어두운 터널에서 정신 나가서 횃불로 분신 자살하고 후반부 갈수록 멘붕의 끝이 달리다가 결국 나랑 다른 여자애 하나만 남아서 5구역에 도착해.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지하철에 간신히 타게 됐음. 오, 지하철이 있긴 했네. 우리가 기차에 타서 살았다. 이제 탈출할 수 있어! 하고 안도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앞쪽 칸으로 가는데 맨 앞쪽 칸 기장실에다 출발하라고 아무리 두들기고 소리를 질러도 문도 안 열리고 출발도 안 하는 거임. 진짜 걔랑 나랑 반 미친 상태가 돼서 문 발로 차고 몸통 박치기 하고 하면서 문을 찌그러뜨려서 틈을 만들었음. 근데 그 찌그러진 틈으로 보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누군가 있었던 흔적조차 없었음. 그럴 리가 없다며 문을 뜯고 들어가 봤는데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고 아무도 없었던 거야. 지하철 안에. 허탈하게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다른 여자애가 이것저것 만지면서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이것저것 당겨보다가 성질나면 발로 차고 제발 움직여줘 제발 움직이란 말이야 이 개같은 것들아 하면서 빌다가 욕하다가 이러고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이 조종판을 만지는데 뭘 잘못 눌렀는지 이게 순식간에 작동이 쾅 하고 되는 거임. 역시 기계는 맞아야 돼. 전속력으로 기차가 달리는데 앞면이 유리니까 밖이 보이잖아. 막 두두두두두두 어두운 터널을 달리다가 보라색 전기불이 딱 들어왔어. 저게 무슨 뜻일까? 보라색 전기불. 그리고는 슉 하고 터널을 빠져나가서 어딘가 넓고 밝은 곳에 도착했다가 금방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간. 근데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지만 분명 밖에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애들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지하철을 멈추려고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야. 응? 밖에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애들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나랑 지하철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는 거지? 방금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딱 도착해서 방황하고 있는 방금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 딱 도착해서 방황하고 지나가는 지하철을 멈추려고 했던 며칠 전 3구역이 우리 모습이었던 거야. 그럼 이거 나 맞네? 이 모두가 나잖아. 애들 모두가 나. 지금 지하철 밖에 나는 지하철 안에 있는데 지금 밖에 승강장에서 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잖아. 며칠 전 3구역에 우리 모습 그때 지나갔던 보라색 라이트를 켠 지하철이 이거였어. 그래서 방금 본 게 뭐지? 뭐야? 하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정신 나서 달리는 거에만 집중하고 속도는 계속 높아지고 중간에 그 혼자 남아있던 여자가
일구역 뒤적거리다가 철로에서 치여서 유리창 피투성이 되고 찌지지직 하고 끌리는 소리도 듣고 내가 운전하던 지하철에 치였었던 거야, 그 여자애가. 그 철로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3구역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안경잡이가 그 구조 기다리던 애들 다 죽여놓고 여자애들 시체에다 못된 짓 하다가 그 리더인을 업고 간 친구가 그거 발견해서 싸우다가 철로에 떨어져서 깔려 죽는 것도 보고 낙오됐던 여자애가 1구역 쪽으로 돌아가다가 마주오는 지하철에 치여 뭉개지고 지금 모든 애들이 다 내가 운행하는 지하철에 치여서 죽고 있잖아. 그 갈림길 나누어진 데서 싸우고 갈라섰던 애들은 기차 오는 거 보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치여 죽고 그걸 다 지켜보고 나도 막 나가서 막 웃고 그러다가 한참을 어둠 속에서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환한 빛이 보이는데 정신 놓은 와중에도 아 저기가 출구일 거야. 이제 드디어 여기서 도망칠 수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음. 그리고 기차는 7구역에 도착하고 나서 벽에 과장창 부딪혀서 폭발함. 그리고 꿈에서 깸. 모두 사망 엔딩? 끝이네? 같은 꿈 꿨다는 사람 등장. 댓글에 저거 몇 년도 글이래? 아니 왜 저기 써있잖아. 아니 진짜로 장난 아니고 나 고등학교 때 꾼 꿈이랑 왕비슷해. 아니 진짜로 꿈이 이어질 수도 있나 남이랑? 진짜야 진짜로 개소름 돋아. 메이즈 러너 보면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 글 보고 좌라라락 막 그때 꿨던 꿈 생각났어. 이거 그때도 무서워가지고 애들한테 말해줬었는데 난 탐색조였고 진짜 남아있겠다고 한 여자애는 죽었고 진짜 한 구역 막혀있었고 분쟁 난 것도 똑같고 내 꿈에서는 통조림 같은 거 아직 배 안 고프니까 아끼자고 안 먹고 버텼었는데 아니 진짜 소름 돋아서 눈물 나네? 그 기차 발로 차고 안 움직인다고 하고 진짜 갑자기 출발하더니 그 여자애 치고 아니 그러면 나랑 둘이 살아남은 건가? 아니야 너도 죽은 거야. 기차 폭발했대잖아. 헐? 아 이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꿈 꿨다는 사람이구나. 명견 실버. 그리고 안경잡이 저거 완전 개 또라이야.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진심 저거 진짜야. 여자애들 시체에다 막 하고 같이 하던 2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안경잡이는 무리가 있었어. 그리고 토막난 애도 있었고 열차에 치이면서 잘린 듯한 거. 아 진짜 소름 돋네. 만나고 싶다. 진짜 열차 출발 안 한다고 발로 차고 쾅쾅 치고. 헐 뭐지? 그 리더 남자애 죽었다고 써있어? 그렇게 얘 죽은 건 안 나온 것 같네? 걔 죽었는데 감염돼가지고 그 녹슬은 걸로 베이고 진짜 열 펄펄 끓고 중간에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죽었다. 헐 나 여기서 소름 쫙 돋았어. 대박. 진짜야? 그리고 애들 많았어. 한 20명 되나? 15명? 그리고 통조림도 많았어. 빵도 한 덩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지하철 공사하다가 망한 줄 알았지. 공사판이라는 생각 먼저 들었고 왜 거기 갔는지는 몰라. 눈 뜨니까 거기였어. 그 강아지들 먹는 긴? 높은? 캔 있잖아. 그게 뭐야? 그거 하나를 3일 먹었나? 3일인지 어떻게 하냐면 몰라. 사실 그냥 딱 꾸며서 3일이다는 느낌? 근데 날짜를 새기는 센 것 같아. 돌로 터널 벽에다가 구역도 우리가 나눈 거야. 여기를 1구역, 저기를 3구역으로 하자 했던 것 같아. 그래야 탐색하기 쉽고 만나기 쉽고 또 뭐 있지? 이 구역 저 구역 돌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열차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탔다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근데 안 움직이는 거야. 조종실 가자고 희망 품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5분 넘게 발로 찼을걸? 그러다 갑자기 그냥 기차 가듯이 천천히 출발한 것도 아니야. 진짜 무슨 팍 출발해가지고 주망등처럼 쫙 지나가. 근데 그게 우리야. 살려달라고 손 흔들던 거. 완전 빠른데 누구 죽고 죽으네 어쩌고 하고. 탐색조 애들 중에 탐색조 애들 중에 분열도 있었을걸? 막 식량 같은 거 숨기던 애도 있고. 근데 나 저렇게 지지직 끌려가고 그런 디테일이 없어. 그냥 치워 죽었어. 이랬지. 지지직 같은 디테일에 개 소름 돋은 거임 지금 진짜로. 오, 저 세계가 돌아가는 기본 레파토리는 같고 매번 다른 사람들이 불려오는 거지. 물건이나 이런 건 시간이 지난 대로 상한 거고. 그럼 뒤에 불려오는 사람일수록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남은 통조림, 다 썩어가는 통조림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뭐 이렇게 과몰입함 근데? 님들이 꿈 얘기임.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의 지하철이었다고. 재밌네. 오, 다죽자 엔딩. 이게 지하철 꿈 얘기. 그 다음은 나무위키입니다. 한밤중의 열차, 도시전설, 개요, 한국의 괴담. 아주 유명하진 않지만 특유의 반전 내용으로 호평이 상당히 많다. 내용: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다. 이것도 꿈 얘기인가?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지?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다. 평일인데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지만 기차 칸의 승객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겪기 힘든 경우다. 그건 그렇지. 서울 출발. 어쨌든 서울이 껴있으면 붐벼 막. 자리를 옮겨 그래도 사람이 좀 많은 칸을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내 그만뒀다. 애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지 않은가. 출발 시간까지는 아직 몇 분 남아있었다. 여기 매점에서 읽을 거리를 사는 걸 까먹었네 라고 깨달았지만 이제 와서 매점까지 다시 다녀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에 한숨 자기로 마음먹었다. 좌석이 비스듬히 기댄 채 외투를 벗어 얼굴 위에 헐렁하게 덮어놓았다. 하지만 낮에 잠을 좀 자던 탓인지 영 잠이 오질 않았다. 몇 분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기에 외투를 벗어던지고 차창 밖 구경이라도 하고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였다. 기차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발자국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바로 옆쪽 건너편의 좌석에 누군가 덜썩 걸터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선배님. 하마터면 진짜 놓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마방 작작 가라고 했잖냐, 짜샤. 아직 젊은 놈이 왜 그렇게 밝히는 거야. 아, 안마방 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선배님. 뭐 어때, 짜샤. 자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는 네 목소리가 더 크다. 애초에 안마방 마니아가 안마방 간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야? 목소리의 주인들은 각각 청년과 중년의 남성으로 각자가 가늘고 굵직한 맛이 뚜렷한 게 직접 보지 않아도 주인의 얼굴이 절로 떠오를 만한 특색이 있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날 의식한 탓인지 두 명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졌지만 눈을 감고 있는 데다 애초에 기차 칸이 통 비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은 별 차이가 없었다. 진짜 안마방 간 거 아니라니까요. 글쎄 잠시 친구랑 볼일 좀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인데 갑자기 부르시고. 별 수 없잖아 자샤. 너랑 나 빼고 모두 딴 데 묶인 몸인데 그럼. 강칠련이 그 자식 어저께 잡아쳐놓고 좀 쉬나 했더니만 그래 무슨 일이라는데요? 형사인가?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듣자 두 사람이 형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젊은 목소리의 말로 미루어 보아 무언가 급한 일이 생겨 오밤중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었다. 여하튼 그래서 방장한테 갔더니 야발 살 어쩌고란다. 그것도 연쇄 살 어쩌고. 벌써 10명 가까이 죽었대. 예. 젊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소리. 나 역시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헉 하는 소리를 낼 뻔했으니까. 이런 시간에 기차를 타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형사들로부터 살인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엿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사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차가 출발했다. 덜커덕덜커덕. 외투를 뒤집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시야 속에서 기차 소리만 울려 퍼졌다. 젊은 형사가 입을 연 것은 2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였다. 10명 다 태구에서 죽었답니까? 아까 태구에서 강력 일 맞는 애하고 전화했는데 그런 소리 안 턴대요. 아니 인천이야. 원래 그쪽 애들이 맡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유일한 용의자를 서울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서 있던 플랫폼 위치가 이 노선의 기차를 탄 것 같다는데. 잠깐만. 한 명 같이 탔다며. 기차 칸 승객 나 혼자라고? 나 기차 승객 나랑 누구 한 명이라는 줄. 약간의 편집증이 있나? 그래. 다시 읽어보자고. 근데 그건 대구 쪽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우리 보고 가라앉답니까? 원래 우리 관할도 판이라면서요. 아직 대구 쪽엔 연락이 안 간 모양이야. 아니 대체 왜? 아직 언론에 까발려진 내용도 아니니까 공치사를 다 저쪽에 넘기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지. 말하자면 얘기가 길어져. 내가 형사들이라면 지금 이 기차에 범인이 숨어있을지 않을까 하고 간단한 수색이라도 한번 고려해봤으련만. 아니 잠깐만 그러네? 어쩌면 내가 용의자 선상에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은 여기 목격담이 이 노선에 기차를 탄 것 같다는데 나 혼자잖아 지금. 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실제 내 얘기인 거 아님? 지금 내가 이 읽는 사람도 속이고 있는 거지. 목격 제보가 들어왔다는 때와 한나절 정도의 차이가 나서인지 차이가 좀 나. 그들은 굳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는 척을 유지했다. 그럼 우리 둘만 수사 진행하는 겁니까? 형사라고는 해도 두 자릿수의 사람을 죽인 연쇄 범을 단 2명이서 맞닥뜨린다는 생각 때문일까? 젊은 쪽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걱정 마라 짜샤. 2명만으로 끝을 볼 것 같았으면 아무리 사람이 없기로서는 너 같은 반년짜리는 데려오지도 않았겠지. 묶인 일 끝나는 바로 더 오기로 했어. 아마 내일 점심쯤이면 다들 서울에서 기차를 탈 거다. 우린 가서 사전 준비만 먼저 하고 있으면 돼.
건가요? 비웃을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다행이라는 듯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뭔가 우스워서 그만 쿡쿡쿡쿡쿡쿡 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바로 기침인 척 해야지. 거흠 이래야지. 바로 숨을 멈추고 바짝 긴장했지만 그 둘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잠깐의 멈춤도 없이 얘기는 계속 이어졌다. 근데 어떤 미친놈이랍니까? 그게 말이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 너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얘기를 100% 거지 곧대로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예? 종이짝 펄럭거리는 소리에 이어서 젊은 목소리의 탄성. 우와 진짜 잘생겼네요. 직업이 무려 배우란다. 영화를 찍기로 되어 있었는데 영화 이전에 이미 연극이나 이런 쪽에서 이름난 유망주였대. 근데 그런 유망주께서 어쩌다 연쇄 어쩌고가 된 겁니까?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건가요? 하긴 사이코패스들이 원래 겉으로는 매력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던데 의사 말로는. 그러면서 굵은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초여름쯤인가 올겨울에 촬영을 들어가기로 해놓고 영화 배역이 정해졌다는 거야. 무슨 공포? 액션? 여하튼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살인범 역할을 맡았다는데 이게 상당히 큰 제작비에 영화계에서 꽤 알아주는 감독까지 무지 기대작이었다는군. 당연히 카메라 앞에 처음 찍는 입장에선 긴장이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었겠지. 거기 파일 넘겨보면 알겠지만 지인들 말로는 대본 보면서 연기 준비하는데 무지 스트레스 받았다나 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인을? 아니 임마 얘기 끝까지 들어봐 짜샤. 여하튼 몇 달이 지나도 연기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 양반이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모양이야. 하루에 10시간가량을 대본 읽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모자라서 평소 생활에서 마치 자기가 그 배역 속의 인물인 양 행세를 한 거지. 말투나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건 보통이고 평소에 사교성이 좋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 지인들끼리의 모임 같은 곳에도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연락이 되는 횟수조차 뜸해지고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친구들이 찾아가 집 문을 두드렸는데도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고. 완전히 작품 속에 나오는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악역으로 사람이 바뀐 거지. 가택수삭 때는 일기까지 몇 번 나왔다는군. 일기요? 그래. 작품 속 인물에 몰입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 방법이었던 모양인데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쓴 일기가 적혀 있었대. 야 이거 너무 과몰입 아니냐? 이거 약간 원래 연기자들도 이런 좀 험한 배역을 맡으면은 그거에서 깨어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과몰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헌데 이게 가관인 게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앞부분은 누가 봐도 그저 어설프게 범죄자를 흉내를 내는 일반인의 일기지만 장수가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맨 뒤쪽 부분의 경우에는 정말 범죄자의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 범죄 심리 쪽 전문가가 혀를 내두를 정도니 말 다 했지. 그럼 설마 네 예상대로다. 10명 중 9명은 특이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어. 일단 근육 이완제를 써서 피해자를 산채로 제압하고는 온몸을 꽁꽁 묶고 신체 모든 부위에 무수한 칼자국을 내는 거지.
장기까지 손상될 정도는 아니지만 출혈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과다 출혈로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응시한다. 실제로 범인이 피해자를 죽을 때까지 보고 있었다는 증거도 목격도 없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대본에 적힌 녀석의 배역의 살해 수법이 바로 그거였거든. 무서운데? 젊은 목소리가 질렸다는 투로 길게 신음을 내뱉었다. 확실히 이미 잔인함의 여부를 떠나 과연 사람의 행위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들 만큼 잔혹한 행위였다. 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연쇄살인범의 전례가 존재하지 않으니 더욱이 앞으로 범인과 직접 맞댈지도 모르는 형사의 입장에선 보통 소름 돋는 소리가 아니겠지. 근육이 한 채는 어떻게 구했답니까? 병원에서 훔쳤다는군. 어떻게 훔쳤대? 내가 방금 10명 중 9명이라고 했지? 다른 피해자들과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살해당한 것이 이 간호사였어. 개같은 짓 당하고 병원 지하 주차장에 청소 용구하면서 발견돼야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작중 인물의 몰입을 지나치게 해서 생긴 정신질환이 계기가 되어 죽었다는 배우의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건 절레절레 개자식이 되었군요.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지. 평소 주위의 평판은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다는데 단지 연기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되다니. 말 그대로 성실히 낳은 비극이군요. 아이러니네요. 쯧쯧. 그리곤 저마다 생각이 잠긴 듯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다. 나 역시 이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성실히 낳은 비극이라. 언뜻 보면 젊은 형사의 결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뛰어난 집중력과 풍부한 감수성의 소유자라고 해도 단지 극중 배역에 몰입했다는 것만으로 선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한 살인마로 탈바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에서 악으로의 1차원적인 변환이 아니라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 예를 들면 그 배우라는 자의 마음속에 배역을 맡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계기가 되는 씨앗이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물론 이 씨앗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엔 그 크기가 아주 작은 데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씨앗이란 건 언제까지나 땅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않는 법이다.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씨앗일수록 수분이나 영양분 등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씨앗의 성장을 촉진시킨 조건은 다름 아닌 그의 배역이 되는 것이다. 배우로서 오랜 생활해온 그로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악역으로의 깊은 몰입. 그 몰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배우라는 자는 연기의 성취보다는 배는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진실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겠지. 한동안의 긴장 섞인 몰입과 사색을 거치고 나자 몰려오는 졸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사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물론 그런 데에 쓰일 얘기치고는 지나치게 스케일이 큰 얘기였지만 기분 좋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근데 형사 둘이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서 저런 얘기를 보통 나누나? 일부러 들려준 거 아니야? 반쯤 잠이 들려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졸음이 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집중이 되면서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야, 짜샤. 네 선배님. 그러고 보니 생각난 게 있는데 말이야. 아까 얘기에 대한 건데 심각하지는 않고 그냥 심심풀이. 뭡니까? 그 배우라는 자식 말이야. 목소리가 아주 좋다나 봐. 대학 다닐 땐
아나운서를 목표로 한 적도 있었고 성우 아르바이트도 몇 번 했다던데. 그렇습니까? 또 목소리가 좋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게 성대모사도 아주 수준급인가 봐. 웬만큼 특색 있는 목소리라면 남녀노소 구분 않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이거 1인 2역인 거 아니야? 갖고 노는 거지. 피해자를. 예비 피해자를. 오. 웬만큼 특색 있는 목소리라면 남녀노소 구분 않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와, 멋지네요. 그지? 아마 내가 그 자식이라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써먹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 재수없는 간호사 낚을 때도 말이지. 인터콤에 대고 의사 2명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번갈아서 들려주니까 반색을 하고 문을 열어주더란 말이지. 문을 연 다음 내 얼굴을 봤을 때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 죽이는 재능이라니까. 우와. 또 이런 사용 방법도 있지. 거의 차정이 다 돼서 기차를 탔는데 이게 웬 떡이야. 열차 칸에 웬 놈 하나만 외투를 뒤집어 쓰고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야. 마침 심심할 것 같았던 찰나였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셨지. 딱 봐도 외투를 덮은 게 자꾸 껌지락거리는 게 자는 척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갖고 놀다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야? 판본에 따라서는 범인이 주인공 쪽으로 다가와 너 안 자고 있었잖아 라고 하거나 아예 대놓고 외투를 벗기고 무서워? 근데 왜 기차를 혼자 탔어? 혼자 타고 싶어서 탔겠냐? 라고 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주인공이 살인범에게 죽는 건 기정사실. 패러디로는 주인공이 사실 마석도여서 살인마가 되려 흠씬 두들겨 맞는 것도 있다. 끝이야? 우와 우와 와 대박이야. 와 이거 대박인데? 진짜 잘 썼다. 와 소름 끼쳐. 미친 자식. 즉 살인범 1명이 형사 2명인 척 연기한 거였고 한밤중에 기차를 탄 것도 범행을 위해서 탄 것이며 마침 주인공이 자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 바로 파악한 것이다. 그럼 진짜 배우는 맞아? 내용 자체도 호평이 많지만 한 사람이 2사람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 때문에 공포 유튜브나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는 괴담이다. 이거구나. 마지막에 범인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까지 대부분의 독자들이 주인공이 범인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랬잖아. 그러나 사실 이야기 앞쪽을 되짚어보면 한 사람이 걸어와 의자에 있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2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복선이 있다. 맞네. 어디야? 응? 한 사람이라고는 말 안 하는데? 누군가 털썩 걸터하는 소리가 들렸다. 2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말하는 건가? 오씨 무서워. 오씨. 다음 이야기. 고베 단독주택. 안 보이네. 고베 단독주택. 일본 괴담 5채널? 이게 2채널인데 뭐 사람이 바뀌었댔나? 그래서 5채널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레딧 같은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개요. 일본의 도시전설 상세 2채널의 한 스레드에서 시작된 괴담 1900년경
2009년경 일종의 무료 나눔 스레드인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주세요. 라는 스레드에 고베에 있는 단독주택 필요 없나? 라는 제목으로 고베시 키타구에 있는 한 단독주택을 공짜로 주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이 이야기의 발단이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는데 주택을 공짜로 준다? 미쳤죠? 이거 바로 내가 먹이 되는 거죠? 해당 글에 따르면 문제의 주택은 고베시 키타구 타니가미 인근에 있다.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았고 타니가미 인근이라고만 언급했다. 지은 지 40년 정도 된 오래된 주택이지만 약 20년쯤 전 리모델링 된 상태고, 그래 봤자죠. 별도의 주차장은 없지만 마당이 넓은 공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완전 개 오래됐다는 뜻이야. 이거 물론 20년 돼도 리모델링 하고 나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살았었다라면은 지금도 상태가 괜찮겠지만 누가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잘해도 20년쯤 되면은 조금 많이 변하긴 해. 어쨌든 주차장은 없지만 마당이 공터처럼 돼 있어서 걷다 차 대면 되고, 집 뒤편에 있는 숲속에는 우물이 있는데 조부모에게서 우물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언지를 받았다고 한다. 왜? 우물 주변에 철책은 둘러져 있다고 한다. 더 수상해. 다만 이 주택을 공짜로 주는 데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란 반드시 받을 것, 3일 이상 집을 비우지 말 것,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 것.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상의 3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을 무료로 양도하겠다는 것이었다. 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집이 100년은 되겠다, 야. 이 스레드가 올라오자 찬넬러들 사이에서는 스레드의 진위 여부 등을 놓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갔는데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들이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집 같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 양도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하는 만큼 100% 무상 양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 100% 무상 양도 완성. 내주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 집을 넘겨주려고 하는 판국인데, 아유, 주는 김에 세금도 내주시죠? 아유, 아니면 안 살고 여기 이러면은 에이씨 그래 내준다 이러지 않을까? 집값 내지는 월세가 이상할 정도로 싸다 싶은 매물은 보통 낙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피되기 때문이다. 낙인 재산은 뭐야? 부동산 업계 용어, 일본에서는 사고 물건, 이라고 하며 구매자 또는 임차인이 기능이나 신체적 상태와 관련 없는 이유로 기피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주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있었거나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지는 등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도는 매물들이 이에 해당한다. 개중에는 스레주가 조부모를 살해한 뒤 우물에 시신을 유기하고 수사의 혼선을 빚기 위해 집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다. 이거 뭐 그러면은 받기 전에 보러 가면 안 돼? 우물 한번 열어봅시다. 내가 살 집은 좀 알아야지 이러면서. 실제로 사유지에는 경찰도 선뜻 손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가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은 것. 하지만 스레드주는 사건 관련성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그 집을 양도받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무서워. 산에서 밤마다 뭔가가 나온다고요. 무서워.
정말 무섭습니다. 안타깝다고요. 전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엥? 안타깝다고요? 산에서 밤마다 뭔가 나오는데 무섭고 안타까워? 뭐지? 왜 안타깝다는 거지? 쓰레주의 해명 이후에도 해당 쓰레에는 수많은 억측과 가설들이 난무했지만 쓰레주는 위의 글을 마지막으로 돌은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후일담? 그런데 얼마 후 이번에는 오컬트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오컬트판이 발칵 뒤집혔다. 얼마 전 고베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 왔는데 무섭다. 겉보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다 공짜고 꽤 넓길래 살고는 있는데 밤이 되면 산에서 뭔지 모를 것이 찾아와. 완전 이거 이 집이잖아. 그런데 조건이 조건인지라 결국 살아야만 하나 싶음. 해당 글 게시자는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3일 이상 집을 비우면 안 된다고 했다. 우물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다. 라는 언급 때문에 글은 상당한 신빙성을 얻었다. 그러면서 게시자는 밤마다 산에서 나타난다는 정체불명의 무언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무서워. 어린 아이만한 크기에 머리와 팔이 없는 것 같은 살덩어리로 두더기 같은 몰골에 곳곳에 구멍이 나 있으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어린아이 목소리를 낸다. 머리와 팔이 없는 것 같은 살덩어리? 이 일련의 글로 인해 오컬트판에서는 또 한 차례 온갖 가설과 추측이 오가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지만 밝혀진 진상. 하지만 오컬트판에 올라온 글은 후에 게시자가 자신이 창작한 썰임을 밝히면서 낚시로 판명났다? 이 자식이. 실시간으로 스레드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설마 했던 낚시글 인정에 저마다 분노의 레스를 다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렇게 오컬트판의 후일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오컬트판의 게시물 소동은 일단 낚시로 마무리되었지만 맨 처음 무료 나온 스레의 집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원스레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이 스레드가 한창 화제였던 당시 실제로 문제의 단독주택을 찾겠다고 타니가미 인근의 폐가를 뒤지고 다니거나 탐색이라는 명목으로 타니가미 일대를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문제가 될 뻔한 일도 있었다. 어우, 동네 어수선하게 뭐하는 거야. 끝이야? 아휴, 무서워 죽겠네. 오늘 이야기 끝!